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들어설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 또 고위 간부들과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장을 방문해서 군인 건설자와 지휘관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나무를 심고 식수할 나무와 주애 등 동행인들을 태운 지게차를 직접 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병 군인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념관에는 파병군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미술작품, 또 유물 등이 전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딸 주애를 중앙에 세우고 선대가 안치된 금수산태 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주애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부녀 동반 참배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 딸 주애가 서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데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선대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영구 보존돼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백두혈통, 즉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위원장 부녀의 첫 동반 참배가 사실상 후계자 지위 공식화를 염두에 둔 상징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은 참배 사실을 보도하며 김주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가운데에 서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당대회 때 김주애가 공식 직책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당규약상 18살부터 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주애는 13살로 추정됩니다. 반면 김주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고 부인 리설주도 동반했다는 점에서 후계자보다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루 전 신년 경축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 가족이 함께 앉아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계 구도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김주애의 권위를 앞세우는 모습을 연출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김주애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인 것은 분명해 다가올 9차 당대회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한반도 브리핑 북한 소식부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4대 세습 정당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 북한에서 당대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런 후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3개거든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그다음에 내각의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총비서 그래요.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그러지만 왜냐하면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그러니까 당이 내각,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이 지배하니까 당원들이 모두 모이는 대회가 당대회거든요. 이게 2021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부정기적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마다 열리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1, 2월이면 열릴 가능성, 2월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당대회가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근간, 정강,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노동 당원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모이는 대회거든요. 이게 5년 마다 열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당규약 개정부터 많은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당대회 사이사이에 중요한 일을 이제 처리할 때는 전원회의, 노동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걸 전원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2번씩 패턴, 이번에도 했거든요. 연말에 11월 중순에 했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번에 이제 당대회를 여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죠 지금. 왜냐, 김주애가 그 사이 태어나왔죠. 2020년 11월. 그러니까 후계가 지금 점차 이미 공식화되고 있어요. 다만 제도화의 문제지 예. 공식화는 이미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하고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잖아요. 이 부분. 그다음에 북러 밀착을 통한 신냉전외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과연 김 위원장도 미국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못 만날 이유 없다고 말했으니까 대미 관계.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경제 방향,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보직 변경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이런 후계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후계를 거론한다는 것이 김정은 체계의 안정화가 완료됐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조선시대 때 그 세자 옹립 잘못해갖고 목 날라간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만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특이하게 본인이 앞장서서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후계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가속화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주애가 여자거든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아직 뭐 유리천장이 좀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주 봉건적이니까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김주애를 옹립시키려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장기간의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해 보인다. 근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새로운 권력의 균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여성이 봉건적인 정치면에서 적합하지 않고 2013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13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주애가 2022년 11월 달에 처음 나온 이후로 만 3년 동안 한 60에서 70차례 지금 나왔거든요. 공식 비공식. 근데 기록영화 포함하면 조선중앙텔레비전 나온 날수는 600일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김주애라는 이름을 호명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애 이름 뒤에 직함을 부여해야 되는 직함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후계를 서둘리려는 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혹스럽거든요. 왜 저 어린애를 데리고 나오지? 왜 이름은 왜 못 부르지? 거기다 여자아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속 스캔들이죠. 북한판 권력.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김주애가 이 신년 공연장에서 그 아버지 볼에 뽀뽀를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김주애 키가 리설주보다 더 크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큰 딸이 아버지 볼에 뽀뽀를 한다, 키스한다, 그거는 그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없는 문화예요. 이쪽 대한민국 문화지 북한 문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친숙도를 보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 따른 부작용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름도 못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좀 두 부녀의 거침없는 스킨십과 관련해서 이번에 좀 존재감 부각하려는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시기 또 김정은 후계자 시절에도 항상 최고 지도자가 중앙에 나오고 후계자를 하더라도 주변에 배치되거든요. 특히 김정일은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주변 인물이 더 작게 나와요. 근데 김정은에 들어와서 김주애가 나오면 김주애가 정중앙에 있거나 김정은이 배경 처리되거나 아니면 김주애가 앞장서서 걷거나 김주애가 의전을 혼자 담당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 볼 잡고 뽀뽀하는 거, 그거는 정말로 북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김주애의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과속 스캔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동도 등장했고 김 위원장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 부부장의 딸도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 최고 지도자인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는 북한 그 특유의 분위기도 방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의 이제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예. 후계 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론서가 있거든요. 그 일본에서도 출판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후계 구도는, 그러니까 김여정은 절대 못 갑니다. 후계자는 다음 세대를 대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김정은이면은 김정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그렇죠. 그러면 김주애로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김여정이나 현성월 같은 쪽의 자녀들이 왜 나오느냐?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게 김주애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굳이
다른 부부들은 전혀 안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그다음에 그 복심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현송월, 아마 이 친구들이 아마 이런 그 이벤트라든지 아마 이미지 연출을 담당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자녀는 사실 이제 김주애가 그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게 한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 김주애가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도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김주애이냐 아니면 뭐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후계자와 관련해서도 수령 독재나 개인 숭배 문제는 과거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의 방향성을 좀 짓는 그런 문제로 결부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 혈통 승계는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중국도 혈통 승계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9월에 김주애가 그 베이징을 갔잖아요. 예. 근데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만 나왔지 나머지 그건 안 3박 4일 나왔죠. 동안 방콕이었거든요. 예. 못 나왔거든요. 그건 아마 중국이 오는 건 좋지만 공개행보는 불허한다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주애는 거의 확실하다. 이제 후계자 책봉식만 없었지 후계 수업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아들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들이 이제 유학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 북한 정권은 지금 고립돼 있거든요. 전 세계 주적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아들을 유학을 보낸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보냈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그 위험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 설득력이 없죠. 또 하나, 그럼 아들은 지금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 아니 조선중앙텔레비전에 600일이나 내보낸 다음에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나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아들의 안전을 위한다? 그럼 김주애 안전은 안 위험한가요? 김정은 안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따로 아들 후계자일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있어도 후계자감은 아니고, 왜냐 김정은도 지금 셋째잖아요. 암살한 김정남 위에 형이 있거든요. 보인주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숨겨놨다?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 북한이 자신들이 건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의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 계획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어제는 북한판 사드로 보이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딸 주애와 함께 거대한 잠수함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잠수함 중앙부에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유도탄이 실린 전략 핵 잠수함으로 한미가 추진하는 핵잠수함과 달리 공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핵잠수함 등 핵무력은 핵방패라며 핵무력으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당과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얻었거나 원자로를 제공받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속도가 좀 붙은 것이 아닌가. 한미 전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응 보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 해군 핵잠인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날 북한은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체계로 보이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들이 200km 개선의 목표를 명중해 소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했으며 전날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발전 정책에 따라 새로 지어진 공장 준공식을 연이어 찾으며 독려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시설을 돌아봤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산물 가공품과 생활 필수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지방 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8일에도 황해남도 장현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녁 비행사들이 보여준 비행수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요성들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동무들이라고 공군의 명예, 이 나라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 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는데 그 당시 김정인 총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계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아들이 있다면은 내게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 세대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2017년생 자식도 딸이라는 거죠.